네, 오케이. 내신 알맹이 털기 32화 및 33화 1부, 2부 두 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쌍둥이 문제가 나와서 두 개 문제를 하나의 영상에 담을긴 할 건데 결국 쪼개기는 할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1부이자 32화 그 다음에 2부이자 33화를 연달아서 보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끊기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87, 88번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두 개가 물어보는 것이 조금 다른 형태고요. 어쨌건 간에 조건이라는 거는 비슷한 상황인 건데 물어보는 게 좀 맥락이 달라져요. 87번을 보게 되면 얘는 부등식이 하나가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원래 우리가 포함이 되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결국에 뭐냐면 얘를 갖다가 0보다 크게 만드는 거죠. 이 입력의 x값에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게 절대값의 역할이죠. 헌데 이게 이제 한쪽에서 한쪽을 빼게 되면 분명히 음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위쪽 식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에서 존재하도록 해야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는 아니고 존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반대 상황인 건데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능하냐면요. 똑같은 부등호에 대해서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위쪽에 있는 거는 음의 값을 가져가니까 여기가 빼기가 됐으니까 어떤 절대값에서 다른 절대값을 뺐었을 때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지. 그러면 그 음의 값을 가진 녀석이 우변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우변에 있는 값이 그 왼쪽에 있는 어떤 결과값보다 더 작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B가 A보다 작은 셈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가 부딪히게 되면서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위쪽 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B하고 A가 같게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분명 어떤 절대값에서 다른 절대값을 빼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함수의 여러 사칙연산에 관련된 공통수학 2 내용에서 좀 더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떤 함수값에서 다른 함수값을 뺍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함수값이 크면 클수록 빼는 쪽이 그러면 영원히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2차 함수는 아니지만 꺾인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접점에서 최고점을 찍었다가 마치 주식이 하락하듯이 영원히 하락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A가 여기에 턱 걸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다 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작거나 같을 테니까. 반면에 아래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아래는 모든 절대값이 다 양수가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불능의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과 절대값을 더하면 아무리 때려 죽여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K가 어떠한 값의 범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영원히 플러스 무한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3x 빼기 1과 4x 플러스 3이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 무한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x가 한참 음의 무한대를 가져가더라도 결국에는 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녀석도 결국에는 양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같긴 같는데 이게 양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같긴 같지만 결국에는 어느 구간에선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꺾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작거나 같은 값이 없도록 해달라.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대비에 대해서 이제 작거나 같다고 한 건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K가 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K가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케이스는 지금 이게 하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위의 상황과는 반대로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꺾이긴 꺾일 거야. 꺾이기는 꺾일 건데 그 꺾이는 것에 최소점이 있을 겁니다. 이 최소점에 이 K가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은 위쪽에 있는 거는 음의 부호를 가져가기 때문에 얘가 어느 순간 최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이고요. 아래쪽은 둘 다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함수를 어떻게 합성한다 하더라도 최저점이 있어요. 물론 다 크겠지만 이 최저점에 이 K가 닿지만 않는다면 작거나 같다라는 값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K가 걸쳐 올라가면 작거나 같은 값이 여기 두 개 있잖아.
요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득됩니까? 요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찾아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풀이를 해볼 건데, 애석하게도 지금 위쪽 아래쪽 둘 다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그 어드밴스 스킬로는 풀 수가 없어요. 쌤이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어드밴스 스킬이 사용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절대 부등식 다 87번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할 거고 88번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거에 맞는 값을 구하는데 A가 그 어드밴스 스킬처럼 그 안에 쏙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구해야 되는 대상이 구하고자 하는 조건과 환경의 변수로 작용해서 자꾸 값에 변화를 주게 돼요. 그래서 값을 못 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제 문제를 푸는 해석법을 가져가는 게 더 맞으니까 전공법으로 한번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기하적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지금 이제 1부 후반부에서는 이제 87번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 그거를 가져가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7번의 스텝 1으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절대값으로 일단 우리가 기존에 풀던 방법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게 지금으로서는 서술형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포인트 A하고 포인트 B가 있었을 때 이 둘을 다 0으로 보내는 거는 왼쪽 A가 포인트가 더 크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가 맨날 쓰던 대로 수직선을 그려놓고 마이너스 1과 4의 조건을 비교를 하면서 볼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케이스, 그리고 4보다 작은 케이스, 그리고 그 사이 케이스로 나누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고, 각각마다 이제 A하고 B에 대해서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 절대값이 풀리는 거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그 설정된 구간의 범위에 어떤 임의의 x값을 넣어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절대값이 음의 보로 나오게 되면 뒤집고 플러스 보로 나오게 되면 뒤집지 않는 거죠. 그런 전략법을 써야 되는 거죠. 전공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할 테니까 크게 언급은 많이는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x가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도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제 각각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일단 답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고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못 구해서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보면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둘 다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리고 x 더하기 1이 음의 부호로 나오긴 하는데 바깥에 마이너스 2가 또 있어요. 그럼 부호가 그냥 플러스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올 거고요. 얘가 a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제 x가 되게 되고 x가 a 빼기 6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두 번째, 일단 해석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할 줄 알 테니까 뭐 간략간략하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당연히 많이 풀어봤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도 있어서,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부호를 안 뒤집고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요 녀석은 지금 x가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게 돼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케이스에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건데, 이때 놓고 보면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게 돼요. 자, 조건은 다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막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지금 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서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이 논리구조 1번, 2번, 3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또는이죠. 그러니까 부등식이지만 연립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 하나의 부등식을 구간을 나눠서 해석을 했으니까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해가지고 합집합으로 푼단 말이에요. 집합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게 or 개념이에요. 얘 또는 얘 또는 얘. 경우의 수에서 뭐 또는이라고 하면 우리 두 개의 경우에서 더하죠. 그거하고 똑같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조건에서 x를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경계를 나눴고, 두 번째에서 또 마이너스 1부터 4, 세 번째는 4부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1번과 2번과 3번 구간을 나눠 놓은 건 구간을 찢어 놓기만 한 거지,
사실 이 전체 구간을 다 합칠 수만 있다면 모든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범위가 다 설정되는 거죠. 이 1, 2번, 2번, 3번의 범위를 그대로 합칠 수만 있다면요. 그쵸? 근데 1번을 보게 되면 x가 a 빼기 6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근데 주어져 있는 전제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때 누가 민감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타겟이 원래 베이스로 깔아놨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범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우리가 부등식의 실질적인 해를 구할 때 지금 저 첫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x가 되게 많이 끊기네. 그거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기기를. 2부 찍을 때는 껐다 켜야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4고요. 세 번째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어. 그랬는데 지금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근이 나오는 x의 범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x가 a 빼기 6보다 작거나 같았고, 하나는 x가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았고, 다른 한쪽은 x가 마이너스 a 빼기 6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범위가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거죠. 이건 합집합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바뀔 수 있는 여력은 누가 있어? 여기에 들어있는 a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각각의 조건이 서로 부딪혀서 바뀔 수는 있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a 빼기 6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x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누가 민감합니까? 왼쪽이랑 비교해보면 왼쪽이 민감하죠. 그럼 얘가 답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1번, 2번, 3번 케이스 모두 다 각자의 전제 조건이 답으로만 인정받으면 이걸 합집합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근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x가 a 빼기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조건이 이 a 빼기 6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데, 요렇게 되면 얘가 민감이가 되니까 여기 범위가 줄어들죠.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의 합집합이 연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끊겨버리죠. 즉 마이너스 2부터 1까 마이너스 1까지는 범위가 없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문제에선 해가 모든 실수에서 다 먹히도록 해달라고 했거든. 안 되죠. 그게 위배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 빼기 6이 x 빼기 1보다 작다와 일치되도록 해서 민감이가 이 오른쪽이 아니라 이 왼쪽이 민감이가 되도록 만드는 조건에 각각의 값들을 구해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의 풀이는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a 빼기 6이 일단은 적어도 a 빼기 6 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왼쪽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그게 더 민감하잖아. 수직선 그려보세요. 그럼 될 거야. 그래서 이걸 확인해보면 얘는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이게 답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공법으로 풀 때는 논리 구조를 다 파악해서 논리 구조에서 최고로 민감한 애가 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문제도 설계돼서 나온 거고, 사실은. 자, 두 번째 케이스.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이번엔 지금 크거나 같다죠? 근데 정해진 조건에서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까지는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답으로는 이렇지만 정해진 조건이 4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왼쪽이 민감이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인정받는 거야. 근데 이거를 범위를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도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요. 아, 그러면 1번하고 2번 보기를 비교했을 땐 a가 바뀌는 게 없어요. 둘 다 만족하는 조건이니까. 됐죠? 이거 지금 연결되거든요. 이 위에 거와 아래 거 다 같은 a이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a 더하기 6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a가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이. 아,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 부호가 반대다. 지금 여기도 보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여기 결과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그럼 누가 민감해요? 왼쪽이 민감하잖아. 그쵸?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A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중에 누가 민감해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더 민감하죠. 이거는 A가 0이면 예를 들어서 3번식은 왼쪽에 민감해가 되지만 1번하고 2번식은 왼쪽에 민감해가 될 수 없죠. 그럼 답이 안 되는 거지.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든 실수 X 1, 2, 3번 합집합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세 가지 케이스로 구획을 나눠서 푸는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절대값 두 개를 이제 해석기하적으로 그렸었을 때 이게 아래쪽으로 컵 모양이나 또는 이렇게 받침 모양 그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 모양으로 최소값이 되는 지점의 턱이 어딘지를 가늠한 거예요. 대수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산술적인 그런 문제를 푼 거라고. 자, 근데 해석기어로 보여줄게요. 얘가 해석기어적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간단하죠. 이거 뭐 그냥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구간 영역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대입됐었을 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면서 플러스 5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은 4를 대입하게 되면 왼쪽이 4가 돼서 0이 되고 오른쪽에 4를 넣게 되면 5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요. 와, 한참 내려가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쨌든 간 지금 꺾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대충 그릴게요. 뭐 완벽하지 않아도 돼. 자, 그런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는 것인데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최소값이 존재할 거라 그랬죠. 분명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아, 미안.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음의 그래프니까. 아, 미안. 정정할게요.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최소값이 아니라. 자, 양의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을 다 벗겼을 때 x 빼기 4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음의 기울기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기울기의 그래프가 갔으니까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반대쪽은 부호를 그냥 뒤집는 거니까 x 더하기 6이 돼서 양의 그래프가 가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됩니까? 얘가 최고점이 어디예요? 결국 여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작거나 같은 조건에 평행한 어떤 선이 여기 만족하게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6이는 아니겠지. A가 6이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A가 7이어도 충분히 들어오고도 남아요. 근데 최저점은 어디예요? 5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부등식이 두 개가 한쪽이 부호가 음의 부호로 나왔었을 때 이 부등식이 절대적으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따라 다르다는 느낌인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가 왜 쌤이 처음에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었냐면은 이 절대값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절대값 x 빼기 4에다가 빼기 2배의 x죠. 지금 2배의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자, x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크고 여기도 커요. 그런데 앞에 거는 배수가 1배가 돼서 나오는데 오른쪽은 배수가 2배가 돼서 나와서 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엄청 마이너스 구간이든 엄청 거대한 플러스 구간이든 다 양수로 나오는데 거대한 음수를 빼게 돼 있는 거잖아. 거대한 음수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를 빼게 돼 있으니까 한없이 밑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점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 작거나 같다고 어떤 평행선이 쭉쭉쭉쭉 가다가 딱 턱에 걸리는 최저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좀 미리 완성된 상위 1% 친구들은 이런 형태가 지금 쌤이 말한 모든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덤덤하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었을 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잘 푸냐 못 푸느냐라는 거는 큰 차이가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와 사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사람이 냉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보통보다 효율을 많이 발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긴장하고 문제를 푸니까. 근데 문제가 파악이 안 되고 읽히지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최고 효율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항상 맹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87번은 이렇게 됐고 이제 2부 순서에서 88번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